2023년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올라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 국회 다수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략적인 이익에 악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국민들께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올해 네 번째입니다.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는 물론 시기를 놓고서도 내년 총선까지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총선용 악법이냐, 김건희 호위무사냐, 프레임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연결해보죠. 자, 배양진 기자, 이렇게 바로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은 소위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이 표결 뒤 약 10분 만에 브리핑장에 내려왔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행사는 다음 주 중에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땐 길게는 2주까지 숙려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인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선거를 겨냥해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됐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특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가 전부였습니까? 무작정 거부권만 행사하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이랄지 다른 보완 조치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보완 조치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즉답은 피했지만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정책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특검 법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 국회로 들어갈 특검 법안이 언제 재의표결될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법적 절차대로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대통령 가족의 의혹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또 형이 구속되는 일들도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수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대검 중수부는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당시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도 수용했습니다.
아들 이시영 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특검과 친인척 수사까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7년 대검 중수부는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렸던 아들 김현철 씨를 이권 청탁을 받고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전 의원과 김홍걸 의원도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가족들의 수사 사례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신 거죠. 예. 허용한 거고. 예. 김대중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고 특검을. 그다음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JTBC 김지성입니다. 이 특검법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특검법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건지, 또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뭐가 남아 있는 건지 박병현 기자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09년부터 3년간 2,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세력이 차명 계좌로 시세를 조종한 걸로 봤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시세 조종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이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보고받은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검찰은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공모했는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김 여사와 가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는지,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특혜 매입했는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혐의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